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밤에 운전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고라니,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렇게 널리고 널린 고라니가 사실은 라고? 그냥 깜짝깜짝 튀어나오는 민폐동물인 줄만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 고라니에 관련해서 진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 보건생태팀에서 우리나라 생태축의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송일근이라고 합니다. 대략 저희가 추정할 때는 약 한 5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 정도가 서식할 거라고.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있는 고라니는 동물 찾길 사고 피해가 가장 높은 동물입니다.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고라니는 정말 희귀한 동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방에 사는 개체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고라니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기린이나 사자와 같이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분류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도대체 고라니는 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대형 포식자, 호랑이라든지 소범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서식했는데 고라니를 사냥하는 동물이 없어지고 고라니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라니의 천적이었던 호랑이 표범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해수 구제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결국 멸종되었는데요. 그 이후 천적이 사라진 고라니는 그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고라니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인간과 고라니의 갈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간과 고라니,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고라니는 멸종위기 취약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 농작물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라니는 우리나라에선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고라니 수렵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라니와 인간의 갈등은 사실 농작물 피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동물 찾길 사고, 우리가 흔히 말하던 로드킬 사고인데요.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동물 찾길 사고가 연간 약 한 15만에서 20만 건 정도 국내에 발생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 고라니 동물 찾길 사고 추정 건수로는 연간 약 6만 마리 이상 사고가 발생이 된다.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중대형 포유류들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 경제적인 손실까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스템으로 지금 고라니만 18,000건이 들어와 있는데 손해배상을 최대 50만 원 정도까지 해주는 보험사가 있더라고요. 논문에 따라서 6만 마리 이상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연간 한 300억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죠. 고라니는 동물 찾길 사고 피해량이 가장 많은 동물 중 하나입니다. 1년에 6만 건이면 적어도 하루에 164번 정도는 고라니 사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앞서 설명을 들었듯이 그 피해도 만만치 않고요. 고라니 찾길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찾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이 아예 도로가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와 생태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울타리 같은 경우는 디어그레이팅이라고 하는 사람과 차량은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 노면을 밟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닥에 설치하는 울타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제안을 하고 시행이 된 경우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인천공항공사 활주로 설치를 한 경우가 있고요.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같은 경우는 실험을 직접 해봤더니 1.5m에서 약 98%의 저감률 개정이 돼서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는 대표적인 시설물은 주의 표지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속 단속 카메라나 구간 단속 카메라. 저희가 최근에 이제 AI 기반의 동물 출현 주의 표지판 개발을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불이 꺼져 있다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동물이 출현하게 되면은 전방에 있는 그 주의 표지판에 라이트가 들어와서 문구가 뜨거든요. 그런 표지판들도 올해부터 적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물 찾길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물의 도로 진입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진입을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 국립생태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AI 주의 표지판이나 디어 그레이팅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죠. 동물 찾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또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예방하려면은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각 도로마다 규정하는 속도가 있죠. 그 속도에 맞게 운전을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저희 생태원에서 사실은 블랙박스를 통해서 약 200개의 영상 정도를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아무리 규정 속도를 맞춰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발생된 뒤의 행동 요령이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이 되면 내 차가 괜찮나? 라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럼 본능적으로 조금 주행을 하다가 바로 자동차 갓길로 주차를 하게 되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에 문제가 없는데 갓길로 정차하는 것 자체가 도로법의 위법입니다. 2차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이 되면은 사망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 차가 안전하게 정차될 수 있는 곳, 조금 더 차량이 한적한 곳이라든지 내 공간이 확보된 곳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자체라든지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를 해서 그 사체가 빨리 치워질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중하지만 불편한 고라니와의 관계, 어쩌면 고라니는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라니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고라니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동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호, 전시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신기한 비밀을 가진 생태원 동물 친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